민주노총과 관련된 조계사 상황 저희가 세 가지 뉴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 3위 아주 긴박한 상황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선회한 듯합니다. 비폭력 선전전으로 돌아선 것 같다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인데 복면 금지 희화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과연 폭력이 문제인지, 복면 그 자체가 문제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토요일 집회인데 중고등학생 모두 모여라 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는데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계사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요, 오늘 오후입니다. 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일단 그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승적인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여기에 관련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위원장께서 위에 상문에서 인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동지 손 좀 흔들어 주시죠. 시작! 예, 12월 5일 민중총궐제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평화적인 진행하겠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5일 진짜 살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왜 듣지 않고 차벽과 물대포를 막습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네. 투쟁. 자, 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한상균 위원장의 회견 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 상황, 자, 폭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일단 경찰이 우리를 막으니까 한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약자의 논리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5일 집회는 지금 경찰이 불허하는 방침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회를 한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12월 5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상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불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연행하는 과정에서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약자고 우리가 결국 피해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진짜로 정말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민중들이 위한 목소리를 내실 거면 네. 이분은 저기 계실 게 아니라 빨리 일단 경찰서나 검찰로 다시 들어가시고 네. 다른 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저분이 하시는 바람에 네. 저분은 지금 이전에 11월 14일 시위의 불법성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불법 시위, 폭행 시위와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영장이 네. 발부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다 탄압만 당하고 있는 거고 네. 본인은 지금 이렇게 약자고 그것만 강조하시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나가시고 다른 분들 통해서 평화적으로 하겠다면 그나마 좀 진정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조수진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한상균 위원장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지들 힘내세요. 잘 견디겠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1980년대가 아닙니다. 네. 1987년 민주화 항쟁 때나 쓸 법한 그런 구호라든지 그리고 저런 동작이라든지 대단히 잘못됐고요. 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난 11월 14일 날 이 광화문 일대를 7시간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불법 시위였는데요. 이 한상균 위원장은 이 11월 14일에 있었던 광화문 도심 집회 이전에 네. 이미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었던 그런 피해자 신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저렇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저렇게 이제 이번 토요일인데 예정된 12월 5일 집회까지는 자기가 진도 지휘를 내부적으로 원격 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이제 과거 민주화 시대와 달리 지금은 범법자라는 인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계사 내부에서도 화쟁이하고 신도에서 지금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조계사마저 이제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경찰은 물론 여기가 치외법관 지역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경찰병력 투입해서 체포 검거할 수도 있지만 뭐 종교교회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조계종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한상균 위원장이 일단은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결백하면 법정에서 밝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성원 의원, 어쨌건 지금 오늘 저희 채널A 사회부가 파악한 거로는요, 전체적으로 평화적인 모드로 가자. 그래서 아까 저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모두 시위 현장에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좀 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지금 5.18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난 14일의 그 집회가 네. 이것은 우리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빚어진 폭력 사태다. 네. 당시에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와 네. 그리고 경찰 버스를 불태우려고 했던 방화 시도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본질을 지금 전부 밀어버리고 네. 다음 5.18 집회에서는 최대한 봐라, 우리는 이렇게 평화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불법 또 폭력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정치 투쟁에 지금 제가 볼 때 조계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노총의 투쟁 전술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2차 집회를 아무리 평화 시위가 될 것이라고 공언을 하더라도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이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위의 목적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저런 한상균 위원장 같은 이 시위의 주체가 같기 때문에 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단 70여 개 단체에서 오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는 했지만 50개 단체가 보름 전 있었던 그 시위 단체랑 동일하거든요. 일단 경찰에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은지 기자. 그런데 이제 조계사에서 오늘 이제 또 다른 중재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어제도 신도가 찾아가서 한상균 위원장 끌어내려 했는데 오늘도 신도들이 의견을 모았다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오늘 모인 신도들은 신도회 산하기구에 35개 지회장들이 모였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모인 사람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장 끌어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시위가 5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6일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좀 기다려주자. 네. 6일 이후에 내보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신도의 부회장과 전임 회장분들이 가서 막 몸싸움을 벌였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회장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그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직접, 예. 그 박준 조계사 신도의 부회장인데요. 네.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양쪽 겨드랑이를 우리가 잡고 이제 끌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옷을 잡히니까 지가 훌렁 벗더라고요, 바지를. 그래가지고 팬티 바람에 날 갖다 끌어내려면 끌어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경찰 지원을 받으려고 내려갔는데 경찰이 조계사는 또 공권력 행사라고 못 들어오고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자, 몸싸움이 직접 있었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어제 상황이 그렇게 급박했나 보죠. 직접 400몇 호인가요? 그 한상윤 위원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네.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옷도 좀 찢겨지고 팬티바람으로 있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경찰 병력을 좀 요청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제 요구는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과거에 네. 한두 차례 정도 강제 진압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러면 또 종교계와의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한상윤 위원장은 계속 저기에 남게 됐었던 거죠. 자, 일단 오늘 신도회 쪽 얘기를 노은지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였던 저분이 어제 이제 몸싸움을 벌였던 그 당사자인데요. 네. 오늘 갔던 산하기구에 계신 분들 의견을 모아서 일단은 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까지는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에 계속 머물도록 하겠다. 대체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갔던 신도회 같은 경우는 네. 끌어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갔던 신도회의 35개 지회장들이 내린 결론은 네. 6일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신도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또 어제 갔던 신도회가 조금 더 이제 그 조계사 내에서는 좀 힘이 네.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어제 그 갔던 분들이 신도회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분들이고 부회장과 전 회장들이 갔거든요. 네. 오늘 간 분들은 지회장이고 어제 갔던 분들은 좀 실제로 임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인터뷰를 했던 박준 부회장 얘기는
주지스님을 오늘 직접 만났다 그러네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일단 일요일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지스님이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스님 만나서 자기한테 맡겨달라. 스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겠다. 불상사 없이.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고 갑니다. 협조했는데 오늘 회의가 조계사서 일방적으로 각본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5일까지 가면 안 돼요. 전혀 없죠. 전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불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네, 일단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계종 대변인도 직접 오늘 회견을 했습니다. 대변인 회견 얘기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부 신도들이 마지막 의지처로 조계사에 들어온 중생을 실력 행사를 통해 내보내 경찰에 넘기려 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에 대해 저희 화쟁위원부터 참회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합니다. 어제의 일은 그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몸싸움 관련해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다. 좀 사과를 한다면서 화쟁위와 신도의 청년지도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상원 의원,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지금 아마 그 청년위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쟁위원회는 어제 있었던 신도들의 몸싸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노총이라든지 한상균 위원장에게 말하자면 이 조계사를 최고의 은신처로 찾아든 중생을 말하자면 거칠게 그렇게 한 부분을 미안하다 이런 식의 현재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것이 조계종 전체 입장인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고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분은 지난 그 14일에 불법 폭력 시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해서 서울을 아니 대한민국을 우리가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선동을 했던 그 실제로 폭력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영장이 집행되어 있는 범법자입니다. 이런 범법자를 조계사가 만일에 아까 저런 분들의 입장이 조계종 전체 입장이라면 조계종이 다시 5일날 있을 그것이 비록 그날의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를 가로막고 무단으로 그 점거해서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집회입니다. 그런 불법 집회를 총지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은닉해서 투쟁본부로 지금 대국민 선동을 하는 저런 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종교, 과거 독재 시대의 그 명동성당이라든지 천주교, 기독교 이런 데서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은신처를 제공했던 이런 데와 시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조계종이 과연 국민의 일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한번 깊숙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저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쌍용 자동차 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이제 고공농성하면서 그 이후에 해고자 복직시키라고 항의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쌍용자동차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런 류의 시위를 계속 주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상균 위원장 때문에 나라도 좀 반으로 갈렸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 숨어 있는 거 잘했다, 아니다, 뭐 공권력이 잘못했다라고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조계종 내부까지 저렇게 반으로 갈라서 싸우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은 본인이 나와서 직접 법 앞에 호소를 하시고 과거의 민주화 시대 때처럼 이렇게 탄압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이제는 좀 빨리 조계종의 이제 저 분란이라도 좀 빨리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좀 대수결단을 하고 좀 나왔으면 바람입니다. 일단 불쌍한 중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조계사 측 설명입니다만 오늘 오후에도요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 불자신데 굉장히 요즘 상황 때문에 심경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꺼내 빨리 꺼내. 불자 맞아요? 맞고 안 맞고 당신이 못해나 불자가 중으로면 안 되지.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내놔. 돈진 대접을 받으려면 나 그들이야지. 자, 저런 장면입니다. 자, 민주노총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를 좀 확산시키는 것 같고요. 일단은 불어된 집회지만
불어와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일단 우리는 집회를 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에서요, 일단 가면 시위를 기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네. 저 모습인데요. 네. 복면을 금지하니까 아예 대놓고 복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복면 그 금지법에 관련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모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가면도 보이고요. 네. 말가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면들이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의 부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을 패러디한 네. 포스터인데요. 네. 내일 오후입니다. 내일 저녁에 그 서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부산 서면에서요. 네, 부산 서면에서요. 복면 가투라고 해서 네. 복면과 이제 뭐 가면을 쓰고 투쟁을 벌인다 이런 건데 개성 있는 가면을 준비해 달라 저렇게 대대적으로 공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복면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지고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우리 국민들은 복면을 쓰면 안 됩니다라는 뜻으로 정부가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분위기네요. 박성훈 의원. 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렇게 복면을 착용하고 나오고 저것은 네. 지금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전형적인 선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복면 금지법이 아니고요. 네. 복면 시위를 한 상태에서의 폭력행위 금지법입니다. 정확히 네. 얘기하면 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그리고 폭력 시위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복면에 대해서 착용을 금지토록 명령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령하지 않거나 네. 또는 그런 경우에 어떤 체포가 되면 네. 어떤 분명하게 이것은 폭력행위의 유력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는 네.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복면 시위 금지법이지, 멀쩡한 사람이 평화 시위하면서 복면이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 네. 본질을 완전히 왜곡해서 조롱하는 거죠, 저것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일단 이쪽에서는 네. 표현의 자유나 뭐 이런 부분을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하겠지만 네. 이게 통상적으로 시위를 할 때 복면을 써도 체포 안 합니다. 복면금지법이 있어도. 아하. 복면을 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통상적으로 시위할 때 폭행 시위, 이번에도 쇠파이프를 든 사람들이나 네. 버스를 밧줄을 붙여서 끌어당기던 사람들이나 뭐 차에다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나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경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체포를 해야 되는데 네.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폭행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면을 쓰는 건데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저렇게 마치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복면가왕이라는 MBC에서 네. 뭔가 공중파에서 하는 그런 음악 프로도 이제 폐지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네. 지금 이 복면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을 아예 다른 방향, 그러니까 공권력이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라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막는 행위, 물론 제한돼야 되겠죠. 저희도 언론사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싸워왔던 입장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야당의 대표 한 분이 역시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폭력 시위를 없애려는 사회적 노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웃음거리를 만들어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던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복면을 쓴 게 비슷하다는 이유랍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IS처럼 밥 먹고 숨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냐? 실제 이런 식의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십니까? 정의당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네. 지금 심상정 의원이 제가 IS처럼 보이냐 그러는데요. 네. IS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개그처럼 보입니다. 네. 저것은 뭐냐면 지금 IS와 박근혜 대통령이 IS와 어떤 복면 시위를 얘기할 때 네. 이것이 IS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나중에 처벌과 단죄의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는 얼굴을 가렸을 때 사람이
굉장히 야만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실제로 어떤 폭력 행위를 할 때 내 얼굴이 익명의 그늘에 숨었을 때와 네.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했을 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야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네. 실제로 그 실험으로도 입증된 결과입니다. 네. 그런 같은 맥락에서 도심에서 폭력과 쇠파이프를 들었을 때 얼굴을 드러낸 사람이 휘두를 수 있는 쇠파이프 폭력의 강도와 완전히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버스를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눕히는 이럴 때의 폭력의 강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미 그 프랑스, 독일, 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네. 복면 착용을 시위해서 복면을 한 채 폭력을 휘두르는 걸 금지하는 것이 입법화되어 있고 행정명령화되어 있는 것들이 네. 같은 이유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 복면 시위 금지법이라는 거에 예. 저런 장면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복면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현장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언론사 카메라나 여러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데 저런 행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강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복면 금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입니다. 이 나라들이 과연 그렇다면 인권 후진국입니까? 인권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복면 시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시위에서의 복면을 쓰는 것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은 바로 이런 그 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민주노총 폭력 시위하지 않겠다. 이번 토요일 집회는 가급적 평화롭게 하겠다면서 전국의 이제 중고등학생에 대한 그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보면 민주노총으로서는 좀 얼굴을 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개입한 폭력의 시위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10년간 경찰청 자료입니다. 예, 불법 폭력 시위가 모두 492건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민주노총이 개입한 사건이 65%인 34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이거는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통계고요. 그런데 지난 3년이나 올해를 올수록 민주노총이 관여한 폭력 시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라든지 네. 예전에 어떤 그 시위에 참여했던 세력은 좀 줄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민노총이 불법 시위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횟수와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요. 백성훈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저렇게 복면을 계속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좀 체포하기 위해서는 페인트 총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그게 왜 효과적인 겁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죠. 네. 저번 시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최일선에서 폭행이나 네. 이런 협박을 하거나 뭐 쇠파이프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복면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체증하지 못해서 결국 체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네. 그런 사람들 특정해서 이제 페인트 총을 발사를 하면 네. 그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일단 지금 복면금지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검찰에서도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에 관련해서는 네. 조금 더 양형을 늘리고 네. 법원에서도 최근에 복면을 쓰고 폭행 시위를 했던 사람을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던 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 복면을 쓰고 다른 이제 폭행이나 쇠파이프를 들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시도 자체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양형을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네. 그 사람을 누군지 특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네.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는 그게 최선이라 봐야죠. 자, 그럼 저 폭력 시위가 나오는 장면을 저희가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 화면에 보이게 되면 저희가 좀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폭력 시위가 진행이 될 때 경찰이 가령 저 옆에 이분 못에 페인트가 묻는 뭔가 총을 하나 쐈어요. 그럼 저분이 이 시위가 끝나면 복명도 벗고 자, 몸을 툴툴 턴 다음에 평화적인 시민처럼 집에 가려고 하겠죠. 그때 잡히는 거죠. 일단은 심리적 압박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페인트 총에 맞으면.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렇게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페인트 총으로 맞은 사람을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죠. 페인트 총을 맞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네. 그래도 심리적인 압박과 또 현장의 검거 가능성을 또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준희 차장,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년 민중 총궐기 어디서 올린 글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 시위 주최 측인데요. 네네. 민중 총궐기라는 그런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들도 이번 12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도심 집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모집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아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자, 우리 시위 같이 하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여기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돈까지 모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입금한 걸 증명으로 하듯이 딱 찍어서 SNS에 올렸군요. 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돈을 모았고 전주도 있고 신흥동도 보이고 부천시도 보이고 하남, 안산시가 보이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자,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어떤 상황입니까? 노문지 기자. 네, 지금 일단 트위터로 저렇게 올린 다음에 모집 네. 인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현재 여기서 공지를 한 걸로는 600명 정도의 참여 신청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뭐 저거는 이제 뭐 집회와 행진을 위해서 쓰일 후원금을 모집을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토요일 정오쯤에 모인 다음에 3시간 동안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른들의 집회와는 조금 다른 걸 하겠다는 건데 뭐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주장한 바를 안 듣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장을 해야 되고 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 폭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새롭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문화를 만드는데 민주노총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네요. 입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복령 시위를 둘러싼 이번 토요일 큰 쟁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